자, 40년간 가장 일 잘한 대통령 누구? 설문조사에서 바이든 최하위권. 우리 바이든 형님 지금 벼랑 끝을 걷고 있어요. 바이든 형님이 어떻게 돼요? 40년간 미국 대통령 7명 중 가장 일 못하는 대통령에 꼽혔다고 합니다. 어떻게 돼요? 여론조사에서 퓨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함께 공동 꼴찌를 차지했다는 거. 자, 보이시죠? 바이든 야당 공화당 지지자는 물론 집권 민주당 지지자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면서 공화당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 지지자로부터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 대통령을 가장 일을 잘한 대통령을 평을 했다고 하고 있고, 민주당 출신 버락 오바마 그리고 빌 클린턴 그리고 전 대통령은 물론 공화당 출신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보다 처졌다. 바이든 대통령 정부 지지율이 41% 아래까지 나왔다는 건데 심각합니다. 내년에 또 뭐 있어요? 중국도 11월 달에 우리 시진핑 형님 3연임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회의가 전국 대표대회, 전당대회가 있고, 또 미국도 내년 11월 뭐 있어요? 11월 8일 중간선거 있죠. 중간선거 요거 중요하다는 거. 중국이든 미국이든 다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내년을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지지율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입장인데, 이번 조사 결과는 지지자 큰 비판을 받은 아프가니스탄 철군 혼란 직후에 이뤄진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되고, 그리고 또 우리 팬데믹 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공급망 교란, 인플레이션 재해대 40년 만에 최대치 나왔죠. 인프라 법안 통과 이런 것들, 지지부진한 그런 것들이 지도력 위기를 보여준다는 평. 그래서 지지율이 어떻게 돼요? 41% 최저치. 자, 대법원이 낙태권을 축소하면 2022년도 중간선거의 대본이 뒤집힐 수 있다. 우리 크레고리와 레이첼, 우리 CNN 이렇게 형님인데, 코인 이슈 자주 쓰는 말을 이렇게 또 끌어다 썼네요. 또 뒤집어진다고. 대법원이 낙태권을 축소하면 2022년도 11월 8일 날 있는 중간선거가 뒤집어질 수 있다고. 뜻은 좀 다른데. 자, 이게 뭔 내용이냐면, 미국의 생식 권리의 미래가 다가오는 중간선거의 핵심적이고 잠재적으로 결정적인 문제가 될 태세입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고등법원이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서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낙태권. 미국에서 어떤 쟁점이냐면은 진보와 보수를 가를 수 있는 대표적인 쟁점 문제입니다. 요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무슨 당 해가지고 요것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죠. 누가 낫니, 누가 더 좋니, 나쁘니. 그런 쟁점, 대표적인 문제가 미국에서는 낙태법이에요. 민주당에서는 뭐라 그래요? 낙태는 여성의 권리다.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돼. 공화당 측에서는 생명은 소중해. 낙태 안 돼. 라는 주의예요.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년에 흘러갈 건지. 자, 2022년도 주지사 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두 가지 경선은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미시간과 위스콘시에서 열릴 거. 낙태 문제 좌클릭하는 미 대선 후보들 최소 시행 원칙도 삭제.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입장이 과거보다 더 진보적으로 바뀌었다는 거. 안전하고 합법적이지만 최소로 시행돼야 한다. 요거였는데 한층 더 진보적이었다는 거, 진보적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절충안. 요게 바이든이 지금 정부 지지율이 안 좋죠. 안 좋은데 내년에 11월 이전에 지지율이 안 좋아. 아, 진짜 이거 위험하겠는데? 중간선거가 왜 중요한지, 그게 왜 핵심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 건데, 거기서 많이 밀려. 공화당한테. 그럼 낙태법도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살살 달래기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우린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자, 그렇게 되면 미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 까지 연동해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미국 공화 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자금 총책 교체, 실탄 확보 박차. 우리 트럼프 형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자, 배우나님 제가 후원 메시지 말씀드렸죠.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배우나님.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나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매번 이렇게 해주셔서 배우나님 감사드립니다. 자, 공화당 전국위원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초기 후원자 총책으로 우리 리처드 듀크 부켄 전 스페인 주재 미국 대사가 딱 봐도 돈 많게 생겼죠. 부덕하니 이분이 자금 총책을 딱 이제 실탄을 확보해가지고 자금 총책을 맡는다고 합니다. 이제 딱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잠시만요. 자, 그래서 트럼프도 이제 내년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RNC 집행부는 지난 주말 회의를 열고 투자 전문가 리처드 듀크 부켄 스페인 대사를 2022년도 중간선거를 책임질 차기 재무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캠페인의 모범주기 연합체 트럼프 빅토리아 커뮤니티를 재무위원장까지 겸임했었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바이든 형님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우리 바이든 대통령 지난 40년간 미국 대통령 7명 중 가장 일 못하는 대통령으로 선택. 여론조사에서 퓨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서 꼴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화당 출신의 로널드 레이건보다 낮은 수치라고 해요. 8%보다 낮은 수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미국 정부 지지율, 국민들 지지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 자, 낙태법. 우리 미국에서 어떻게 됐나 말씀드렸죠?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대표적인 쟁점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자, 그래서 민주당 측 낙태는 여성의 권리이다.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공화당 측에서는 생명은 소중해. 낙태 반대야. 트럼프가 뭐라 그래요? 나는 태아의 강력한 옹호자. 백악관에서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옹호자.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럴 만큼 공화당 굉장히 센데, 지금 미국이 73년도 우리 연방 대법원에서 로데 웨이드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판결에 따라서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성이 임신을 하고 6개월까지는 낙태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지금 미국 대법원 법입니다. 헌법. 근데 출산 전 3개월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명체로 존중될 수 있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낙태를 금지시킬 수밖에 없도록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태 문제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는 대표적인 쟁점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측에서는 백신 안 맞을래, 마스크 안 써, 노백신 노마스크.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 바이든 정부 인프라 법안 지지부진한 것도 계속해서 욕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자, 우리 2021년도 11월 초에 한 달 전이죠. 한 달하고 한 50일 전이네요. 11월 초니까 지방선거 있었습니다. 미국 주단위 지방선거. 그게 내년 2022년도 11월 8일에 있는 중간선거의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방선거 어느 정도 결과를 보고 내년 중간선거를 점칠 수 있는데, 바이든 이번에 완패했죠. 왜? 믿고 있었던 버지니아주가 패배를 했습니다. 공화당으로 선거에서 졌어요. 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 내년에 있는 11월 8일에도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는 거예요. 중간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미국이 이제 백악관에 상원 의원이 100석이 있습니다. 100석에서 우리 인프라 법안이나 이런 것들,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것들을 서로 이제 투표를 하는데, 100석 중에 34석, 쉽게 말해서 하원 의원들은 다 전체, 그리고 주지사석은 50석에 34석 새로 선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34개 자리가 민주당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공화당으로 갈지. 민주당이 들어가게 되면은 정권이 재창출되는 거고, 아니면 공화당이 들어가면은 정권이 교체되는 겁니다. 그럼 34석이 민주당이 맞냐 공화당이 맞냐에 따라서 그 정부 지지율, 지지도, 그 당 세력 세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요거 중간선거. 그리고 또 중간선거 전에 우리 중간선거의 전초전 지방선거 있죠. 지방선거가 그 공화당이 세. 그러면은 중간선거도 공화당이 세겠구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 자, 지방선거, 중간선거 어떻게 돼요? 다 미국 증시 결과 비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주식시장 상황이 주식이 좋아 우상향을 그려. 그렇게 되면은 미국 정부 지지율도 좋다는 거. 미국 주식시장 상황 이퀄 미국 정부 지지율이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비트코인이랑 우리 지방선거, 뭐 내년 중간선거 뭐가 연관이 있냐 코인 이슈야 말씀을 하시면, 자, 현재 뭐 주식시장이랑 커플링을 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내년에는 뭐 주식시장이랑 커플링이 안 갈 수도 있어요. 뭐 다음 주에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경제적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오미크론 전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이랑 반대로 갔죠. 왜? 인플레이션율 해지 수단으로 뭐가 각광받고 있었어요? 비트코인이 각광받고 있었죠. 그래서 뭐 잭도시, 뭐 억만장자, 뭐 폴투터 존스, 아니면은 뭐 우리 헤지펀드 조지 소로스, JP 모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뭐라 그래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 높게 나오고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그 에너지 가격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하게 되는. 근데 오미크론 이후로 바뀌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건데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자, 2022년 11월 전에 미국 우리 주식시장 예상 시나리오. 자, 첫 번째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왜 그래요? 일단은 시장의 유동성은 풀어. 오미크론이라던가 뭐 내년에 또 이렇게 신종 바이러스가 나와. 유동성을 풀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는데 어떻게 돼요? 금리 인상은 예정대로 진행을 해. 진행을 하지만 금리 인상하게 되면 그 비트코인 이슈가 뭐라 그랬죠? 전 세계 자산 시장 다 폭락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금리 인상을 굉장히 적은 수치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해. 뭐 4회, 5회, 6회로 쪼개가지고 뭐 굉장히 낮은 숫자로. 그렇게 해서 서서히 죽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년 중간선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을 키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왜? 지금 바이든 정부 41%밖에 안 나옵니다. 지지율이. 그리고 낙태법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우리 오미크론 창궐했고 인플레이션율 미친듯이 올라가죠. 그리고 또 아프가니스탄 철수했고, 그리고 인프라 법안 지금 지진부진하죠. 부채 한도 상향도 겨우 가까스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중간선거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이 다 꼬꾸라져. 11월 전에. 그럼 어떻게 될까? 바이든 중간선거. 보나마나죠,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보나마나니까 주식시장을 그때까지는 살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의 유동성 풀면서 금리 인상을 최소한의 비율로 점진적으로 진행.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시장도 어떻게 될까?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더라도 주식시장이랑 같이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코인 이슈가 내년에 숏뷰로 말씀을 드렸죠. 숏뷰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롱뷰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앞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불장이 오더라도 뭐래요 그게?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코인들을 다 100% 던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코인 이슈야 또 떨어지고 사면 되지, 그런 얘기는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겠죠. 어쩔 수가 없어. 3월까지 테이퍼링 긴급하게 들어가고 중간선거 어쩔 수 없지만 주식시장 폭락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예요. 왜?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돈을 한 차례 이제 찍어내겠지만 인플레이션율이 높게 올라가게 되면은 금리 인상을 안 하게 되고 계속해서 돈을 그 시중에 있는 돈을 안 걷게 되면 인플레이션율을 잡을 수가 없죠. 그럼 인플레이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을 못 잡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주식시장도 폭락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바이든 정부 지지율이 또 흔들릴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폭락시킬 수밖에 없는 그 시나리오. 대신 그 폭락을 할 때 미국 정부에서 누구한테 책임 전가를 할까? 주식시장이 너네 때문에 빠졌잖아. 바이든 때문에 아니야. 우리 정부 때문에 빠진 거 아니야. 누구 때문에 빠졌잖아. 중국 헝다발, 헝다그룹 파산 뉴스, 아니 뭐 삼강그룹, 그리고 디디추싱 상장 폐지까지 이런 것들 다 싸그리 세트로 모아가지고 바이든 정부가 뭐라 그래요? 중국 너네 때문에 우리 미국 주식시장까지 다 폭락한 거야. 그때 쓰이는 재료가 뭐다? 헝다발 파산 이슈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쓰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국 헝다발 파산 뉴스에서 요거 인용해가지고 책임 전가 한다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차이나 배싱, 우리 미국 정부 지지율을 올리는 거 최고 1순위 무기 뭐예요? 차이나를 규제하면 미국 그 국민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상도 할 수 있고 테이퍼링도 가속화했고 인플레이션율도 잡으면서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폭락을 막을 수 있는, 그거를 누구로 쓴다? 재료를 차이나 배싱, 중국 헝다 파산 뉴스로, 요걸로.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 영향 갈 수 있다는 거, 요거. 그래서 내년 상황이 요거 중요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11월 달에 우리 당대표 회의 있고, 그리고 11월 8일 날 또 중간선거 있고, 미국. 그래서 미국, 중국 요거 흐름이 어떻게 될지 요거를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자.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